네, 안녕하세요. 파이낸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2분기에 그 게임주 탑5 주식인 크래프톤, 넷마블, NC소프트,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5개 주식 종목을 가지고 지난 2분기 실적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사실은 요 탑5 종목 안에 거기가 들어가 있죠. 시프트업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시프트업은 상장한 지 아직 몇 달 되지도 않았고 뭐 지난 과거 재무 실적 같은 게 전자공시에 잘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번 그 되짚어 보는 시간에는 펄어비스는 제외하고 그 원래로 시가총액 순으로 6 등인 카카오 게임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5가지 종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일단 첫 번째로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지난 2분기에 대해서 매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수치는 다 억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은 넷마블이 지난 2분기에 시적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약 7,800억 나왔고요. 두 번째로 이제 크래프톤이 7,070억으로 두 번째로 시적이 잘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TTM 기준으로 볼게요. TTM은 이제 최근 12개월 지난 4개 분기 실적을 다 합한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마블은 약 2조 6천억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요. 다음으로 크래프톤이 약 2조 3천억으로 두 번째로 잘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매출이익입니다. 매출이익은 게임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원가를 크게 산정하지는 않다 보니까 매출이익을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이익은 패스하고요. 다음으로 영업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매출액과 좀 다르게 크래프톤이 3,300억으로 월등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넷마블이 약 1,100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TTM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보면 크래프톤이 약 1조 가까이 나왔고요. 넷마블이 약 1,1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기준으로는 크래프톤이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약 3,400억, 그리고 다음으로 넷마블이 약 1,600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TTM 기준으로는 크래프톤의 순이익이 약 8,900억 정도로 잘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이하게 넷마블이 아니고 NC소프트가 약 한 2천억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총자산, 재무상태표 기준상으로 총자산 알아보겠습니다. 총자산은 넷마블이 가장 많죠. 넷마블이 약 8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래프톤이 약 7조, 천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채 총계입니다. 부채 총계 기준으로는 부채는 사실 뭐 무조건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사실 적을수록 좋긴 하죠. 그래서 적은 순으로 보면 펄어비스가 부채가 약 4,800억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으로 적은 곳은 NC소프트가 약 9,5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 총계입니다. 자본 총계 기준으로는 크래프톤이 가장 많죠. 약 6조 정도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넷마블이 약 5조 3천억 정도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무제표 2분기 재무제표를 살펴봤을 때 크래프톤은 한 별점 4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넷마블은 별점 3점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TTM 기준으로는 크래프톤이 월등히 높죠. 다른 게임주들보다. 그래서 크래프톤이 별점 5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넷마블과 NC소프트가 각 별점 2점씩 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수익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이익률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익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은 2분기 기준으로 크래프톤이 약 47%, 굉장히 잘 나왔죠. 다음으로는 이제 넷마블이 약 14%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TTM 기준으로도 약 비슷합니다. 크래프톤은 약 42%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TTM 기준으로는 카카오 게임즈가 두 번째로 높네요. 5.2%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순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에서
영업의 비용 영업의 이익 요런 부분들, 그리고 법인세 관련 부분들도 다 반영된 순이익률 기준으로 보면 2 분기 기준으로 크래프톤이 약 48%로 월등히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넷마블이 약 20%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TTN 기준으로는 크래프톤이 약 37%로 월등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NC소프트가 12%로 두 번째로 잘 나왔네요. 다음으로 ROE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 이 순이익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했는지 자본을 그 기준으로 보면은 크래프톤이 약 5.7%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넷마블이 3% 정도로 두 번째로 잘 나왔습니다. TTN 기준으로는 크래프톤이 약 15%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NC소프트가 약 6.1%로 두 번째로 잘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ROA입니다. 총 자산 대비 순이익을 얼마나 많이 달성을 했는지를 보면 2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크래프톤이 약 4.9%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넷마블이 2%로 두 번째로 잘 나왔습니다. TTN 기준으로는 크래프톤이 약 13%로 가장 잘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NC소프트가 4.6%를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래프톤이 뭐 다른 게임주들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월등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넷마블, NC소프트 순으로 나왔고, 그리고 TTN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로 크래프톤이 월등하게 잘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NC소프트와 펄어비스에 각 별 3점씩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성장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은 YOY 기준입니다. 그래서 23년 2분기 대비 봤을 때 크래프톤의 매출은 약 80% 정도 성장을 해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넷마블이 약 29% 정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TTN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최근 12개월간의 매출액이 그 이전 12개월의 매출액 대비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살펴보면 크래프톤이 약 28% 정도 성장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다음으로 넷마블이 3% 매출액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참고로 NC소프트,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는 전부 다 매출액이 역성장을 했네요. 다음으로 영업이익 성장률입니다. 영업이익 성장률 기준으로는 넷마블이 2 분기에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거의 400%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래프톤이 약 150% 성장을 했습니다. TTN 기준으로 보더라도 넷마블이 가장 높네요. 넷마블이 약 188% 정도 성장을 했고요. 다음으로 크래프톤이 약 4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순이익 성장률입니다. 순이익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넷마블이 2 분기에 약 470% 정도의 높은 순이익 성장률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이하게 펄어비스가 300% 정도 성장을 했네요. 그리고 TTN 기준으로는 분기 기준이랑 다르게 펄어비스가 약 140% 정도 순이익을 성장을 시켰고요. 두 번째로는 크래프톤과 넷마블이 비슷하게 약 90%씩 순이익이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성장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 분기 기준으로는 넷마블이 별점 4 점으로 가장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크래프톤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TN 기준으로는 크래프톤과 넷마블에 각각 별점 4 점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안정성 측면입니다. 안정성은 이제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 이 두 가지로 놓고 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본 대비 부채가 얼마나 적은지를 보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죠. 크래프톤의 부채 비율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월등히 안정적입니다. 크래프톤의 2 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약 17%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NC소프트도 꽤 낮네요. 한 30%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은 YOY
작년 23년 2 분기 말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나 변동이 됐는지를 본다라고 하면 넷마블과 펄어비스가 부채 비율이 다 한 10% 초반대씩 감소를 해서 가장 높은 감소를 보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유동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쉽게 1년 내에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 부채 대비 얼마나 많은 유동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 분기 말 기준으로 유동 비율은 크래프톤이 약 640%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NC소프트가 약 400% 초반대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YoY 기준으로 보면은 넷마블의 유동 비율이 약 60%가 성장을 했습니다. 많이 안정적으로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다른 기업들의 유동 비율은 대부분 다 감소했는데 그중에 그나마 NC소프트가 약 11%만 11% 포인트만 하락하는 수준으로 유동 비율을 지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래프톤의 안정성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이제 YoY 전년 대비 변동률로 놓고 보면 넷마블의 안정성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주가를 살펴볼 건데 주가는 현재 영상을 촬영하는 9월 25일 현재 기준인데 실제 요 화면에 나오는 주가는 9월 23일 정도 9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의 주가가 약 35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넷마블은 약 6만 원, NC소프트는 약 19만 원, 파라비스는 약 3만 8천 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주가는 약 17,000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작년 이맘때 대비 주가 변동률을 놓고 보면 크래프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크래프톤의 주가는 약 7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넷마블이 약 17% 정도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도 마찬가지로 작성일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시가총액과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크래프톤이 약 16조 정도로 가장 많은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넷마블의 시가총액이 약 5조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 대비 시가총액의 변동을 보면 크래프톤은 약 77% 정도 시가총액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넷마블의 시가총액은 약 21%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이 외국인 지분율도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촬영하는 9월 하순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지분율은 크래프톤의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높네요. 약 39% 정도의 주식을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NC소프트에 대해서 약 37% 정도의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대비 외국인 지분율의 변동을 놓고 보면 크래프톤의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늘었네요. 7%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넷마블. 넷마블의 이 외국인 지분율이 약 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 배당률입니다. 시가 배당률은 23년도 실적 기준으로 24년에 지급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크래프톤, 넷마블, 파라비스, 카카오게임즈 요 4개 기업은 현재 다 배당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유일하게 NC소프트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NC소프트의 시가 배당률도 다른 기업들 대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IT 기업이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이 약간 낮은 편이고요. 시가 배당률은 약 1.6%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 분기 실적 기준으로 펄을 한번 살펴보면 크래프톤은 약 한 15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넷마블과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최근 12 개월간 TTM 기준으로 최근 12 개월간 이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뭐 이 PER이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표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PBR 기준으로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낮은 0.9배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넷마블이 약 1배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 지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NC소프트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은 걸로 나옵니다. 요렇게 나오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시가 배당률이 다른 4개 기업은 배당을 전혀 지급하지 하고 있지 않는데, 그나마 NC소프트가 쪼금이라도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투자 지표에서는 근소하게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TTM 기준으로는 투자 지표에 있어서 크래프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외국인 지분율의 증가폭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높기 때문에 투자 지표의 TTM 기준으로는 크래프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재무제표, 그리고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투자 지표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재무제표 부분에서는 크래프톤에 가장 높은 별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성은 월등히 크래프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성장성에서는 이제 넷마블 점수를 가장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고, 안정성 면에서는 크래프톤과 NC소프트에 각각 별점 4 점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지표 면에서는 크래프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지표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한 투자 매력을 살펴보면 크래프톤이 별점 4 점으로 게임주 탑 5 중에 가장 높은 투자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부분이 이제 좀 역설적이죠. 어떤 부분이냐면 YOY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1년 전 대비 최근에 주가를 놓고 보면 크래프톤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134%, 지금 요 정도 되죠. 작년 이맘때 다 동일한 수준의 주가로 출발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상대적인 주가 변동률은 크래프톤이 134%로 가장 많이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주식 이 크래프톤 주식을 사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고민은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 변동률 면에서 봤을 때 넷마블도 작년 대비 한 40% 정도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NC소프트,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는 작년 이맘때 대비 주가가 다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면 요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기준 지수라고 해서 최근 1 년간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요 두 가지 지수의 평균을 낸 게 요 파란색 점선이에요. 그래서 요 기준 지수 대비 위에 있는 그 크래프톤과 넷마블은 시장 대비 국내 전체 주시장 대비 어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세 개의 주식은 요 기준 지수 대비 밑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 대비 약간 하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크래프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게임주 중에 가장 많은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1년 사이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매수하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크래프톤의 매력이 앞으로 뭐 한동안 좀 계속 갈 것 같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진다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크래프톤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게 되면 크래프톤에 주식을 좀 담는, 여러분들의 그 보유 주식에 좀 담는 부분들도 좀 고려는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24년 2분기에
게임주 탑 5의 전체적인 주식 매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더 좋은 콘텐츠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